제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꾼 걸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나비가 제가 된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철학자 장자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질문 아마 철학에 관심 없으신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유명하죠. 이게 바로 장자 사상의 핵심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화두입니다. 장자는요, 기원 전 4세기경, 그러니까 온 나라가 전쟁으로 들끓던 중국 전국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칠연리라는 온나무밭을 관리하는 말단 공무원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권력을 쫓는 대신 자유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야말로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생각을 펼쳤습니다. 자, 장자의 생각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쓸모있음이라는 가치에 태클을 거는 것부터입니다. 유명한 비유가 있죠. 길가에 엄청나게 크고 막 뒤틀린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 거예요. 목수들이 지나가면서 힐끗 보더니 저건 제목으로 쓸데가 없겠네 하면서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바로 그 순간 장자는 말하죠. 저 나무가 저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쓸모없음 때문이라고요.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베어질 운명을 피하고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이걸 바로 무용지용, 즉 쓸모없음의 쓸모라고 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이 역설적인 생각. 이게 바로 장자 철학의 아주 중요한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건 아름답다, 저건 추하다,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고 나누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판단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지극히 개인적이고 한정된 우리의 관점에 따른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당대 최고의 미녀를 보고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지만 물고기들은 그 미녀를 보면 물속 깊이 숨어버리고 새들은 하늘 높이 날아가 버릴 거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묻는 거죠. 자, 인간, 물고기, 새, 이 중에 대체 누가 진짜 아름다움의 기준을 안다고 할 수 있겠냐고요. 이렇게 주관적인 관점과 직관을 중시하는 장자의 생각은요, 그의 절친이자 당대 최고의 논리학자였던 해시를 만나면서 아주 재미있는 논쟁으로 번집니다. 어느 날 장자가 해시와 함께 강 다리를 건너고 있었어요. 물속에서 논이는 피라미드를 보고 장자가 무심코 말합니다. 야, 저 피라미드를 뛰노는 것 좀 봐. 저게 바로 물고기의 즐거움 아니겠나? 그러자 논리학자 해시가 바로 파고들죠. 아니, 자네가 물고기도 아닌데 물고기가 즐거운지 어떻게 아나?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반박이죠.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장자의 재치가 빛을 발합니다. 해시의 논리를 그대로 되돌려주거든요. 자네는 내가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 자네가 어떻게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모른다는 걸 아는가? 라고 되묻는 거죠. 한 존재가 다른 존재에 대해 안다는 것에 한계를 아주 날카롭게 찌른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애초에 자네는 나에게 어떻게 아냐고 물었지? 그 질문 자체가 이미 내가 안다는 걸 인정한 거 아닌가? 나는 그냥 지금 이 강가에 서서 저들을 바라보는 이 느낌으로 아는 것일세. 이 대화가 뭘 보여줄까요? 세상에는 냉철한 논리나 분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직접적인 경험과 공감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진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생각들은 결국 장자가 꿈꾸는 궁극의 경지, 즉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거나 구속되지 않는 절대적인 자유의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장자는 이 경지를 소요유라고 불렀습니다. 장자라는 책의 첫 번째 편 제목이기도 한데요. 말 그대로 자유롭게 거닐며 논인다는 뜻입니다. 어떤 한계도 없는 완전한 정신적 자유를 말하는 거죠. 이 소요유의 경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장자는 정말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저 먼 북쪽 바다에 곤이라는 물고기가 사는데 그 크기가 자그마치 수천리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상조차 힘든 거대한 물고기가 어느 날 붕이라는 새로 변신합니다. 이 붕이 날개를 한번 쫙 펼치면 마치 하늘을 뒤덮은 구름 같았다고 해요. 이 붕의 비행이 바로 세속적인 가치 판단을 뛰어넘는 위대한 정신적 해방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붕의 스케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한 번 날아오르는데 무려 9만 리. 지금으로 치면 거의 4만 5천 킬로미터 상공까지 치솟아 올라서 남쪽 바다로의 거대한 여정을 떠납니다. 그런데 땅에서 이걸 본 작은 참새나 매미가 비웃으면서 말해요. 아니, 우리는 그냥 이 나무에서 저 나무를 날아다니면 충분한데 쟤는 뭐하러 저렇게까지 높이 올라가는 거야? 라면서요. 그 거대한 여정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장자의 대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작은 알무로는 큰 알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각자의 좁은 시야와 경험에 갇혀서는 더 큰 존재가 보는 세상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스케일의 철학이 우리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죠. 바로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장자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의 일입니다. 친구 혜 씨가 위로하러 찾아왔는데 장자가 슬퍼하기는커녕 바닥에 주저앉아서 물동이를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모습이죠. 혜 씨가 어이없어 하며 따져 묻자 장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내의 죽음은 그냥 끝이 아니라고요. 기나긴 변화의 과정 속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이라고요. 마치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사계절의 순환처럼 말이죠. 여기서 울고불고 하는 건 오히려 이런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드러낼 뿐이라고 말합니다. 장자에게 아내는 사라진 존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우주라는 거대한 집안에서 다른 방으로 옮겨가 편안하게 쉬고 있는 것일 뿐이었죠. 삶과 죽음을 대립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거대한 자연의 흐름, 즉 도의 과정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결국 우리는 맨 처음 시작했던 나비의 꿈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장자는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깨어있는 이 순간과 꿈속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면 과연 무엇이 진짜 현실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